가야 되면 한 번도 못 가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소중한 엠빵이라는 아주 훌륭한 방식을 이용해서 제가 강남의 클럽 문화를 접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 시드머니가 크지 않더라도 내가 투자하고 싶은 우량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우량 섹터에, 전망이 좋은 섹터에 투자할 수 있다. 그것도 여러 개의 기업을 한꺼번에 모아놓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서도 잘 나가는 놈이 있고 못 나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큰 수익은 볼 수 없지만 최악의 경우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밸런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누군가는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투자 혹은 종목 투자에 아직 자신감이 없으시고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ETF 투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시장에 접근하실 수가 있고 ETF에 투자하시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ETF의 흐름을 보고도 이 주식의 흐름,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섹터 안에선 이 기업이 잘 나가네? 이 기업은 왜 잘 나가지? 그렇게 공부해보고 미래 전망이 밝으면 종목도 한번 사보고. 그러게. 근데 코어는 ETF로 가져가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주식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주린이에게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린이야. 주린이 분들,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종목 투자로 바로 시작하시면 운 좋으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굉장히 투박해요. 자, 그러니까 안전하게 내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 민주화를 이룬 상품이 저는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골고루 수익이 갈 수 있게끔. 그전에는 주식시장 예전에 솔직히 고인물들의 잔치였어요. 그야말로 야생이었어요. 약한 놈들은 바로바로 물어뜯겨 죽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안전장치를 좀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ETF 투자다. 따뜻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데 ETF 투자하시다가 내가 종목 투자에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좀 제대로 집중 투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생기셨다. 네. 자신감이 좀 생겼다. 내가 구력이 좀 생겼다. ETF 팔아서 그 자금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언제든지 운용이 가능하고 황금성이 좋으니까. 그 주식 계좌 내에서는 판돈으로 계좌에 현금으로 꽂히는 건 이틀의 시간이 걸리지만 바로 다른 종목으로 타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내 계좌에 현금으로 놔두시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돈이 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유망해 보이는 이 업종의 섹터의 ETF에 넣어놓으면 그 안에서 또 수익이 발생하니까 내가 다음 투자처를 고를 때까지 그 사이 중간 거점으로 ETF를 삼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채권 ETF도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다음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채권 ETF에 잠깐 파킹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ETF의 장점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을 잘 따져보셔서 ETF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ETF 구성을 하실 때 하나만 사시지 않고 여러 가지 ETF 상품을 사실 때 네. 조금 유의하실 게 있어요. 유의할 점. 유의할 점이 있어요. 나는 분산 투자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종목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 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추종하는 ETF를 사셨어요. 그런데 내가 반도체 ETF를 또 샀단 말이죠. 그러면 코스피 안에 60%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그럼 반도체 따로 ETF를 또 사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분산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의 모든 포트폴리오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묻어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제가 말릴 이유가 없겠지만 분산 투자의 원칙이 뭐예요? 다양한 투자처로 나의 리스크를 분산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ETF를 사시면 따지고 보면 같은 종목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섹터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 하시는 방법이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가 있어요. 경기에 민감하게 가격 변동이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그 섹터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IT나 반도체 같은 경우, 조선, 철강 뭐 이런 것들은 이 경기에 따라서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요 변동성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경기 방어주 섹터 ETF를 같이 투자를 하시면 어느 정도 이 리스크를 그 안에서도 방어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 방어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소비재들이 있어요. 라면이나 기본적인 식료품 회사들. 자, 그리고 유틸리티, 전기, 네. 전력, 가스.
수도, 혹은 에너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회사들,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미디어 같은 이런 데는 경기를 별로 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외롭고 힘드니까 SNS 맨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방어가 되는 경기 방어주 섹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시면 경기 민감주의 이 변동성을 경기 방어주로 또 방어하실 수가 있고, 그러네요. 또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돌아와서 경기 민감주가 잘 될 때는 그 이득도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 진짜 분산 안에 더 분산, 이런 방식으로 섹터를 나누셔야 중복 투자를 막으실 수가 있다. 맞아. 자, 요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요즘 해외 지수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도 해외 지수의 국내 상장 ETF.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국내 상품으로 ETF 상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장에 가셔서 직접 미국 장에 있는 SPY나 VO 같은 그런 미국 ETF 상품을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종목에 투자하실 때 세금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2%의 세금이 붙어요. 250만 원 넘어가면. 자, 그런 부분을 잘 따지셔야 돼요. 추가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분배금이라 그래요. 배당금이라 그러죠, 종목에서는. ETF에서는 분배금이라 그래요. 나눠주니까. 회사의 배당금을 나눠서 주니까 분배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분배금에는 세금이 붙어요. 15.4%의 배당소득이라는 게 붙어요. 14%의 세금에 지방세 1.4%에서 15.4%의 세금이 붙는데, 그거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따져보면 이 매매 차익 833만 원이 기점이에요. 이거보다 매매 차익 수익이 떨어진다 하면 미국에 직접 가서 사시는 게 낫고요. 요게 833만 원보다 매매 차익이 높아진다. 그러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 그런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2%의 세금이 붙어요. 250만 원 넘어가면. 자, 그런 부분을 잘 따지셔야 돼요. 추가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분배금이라 그래요. 배당금이라 그러죠, 종목에서는. ETF에서는 분배금이라 그래요. 나눠주니까. 회사의 배당금을 나눠서 주니까 분배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분배금에는 세금이 붙어요. 15.4%의 배당소득이라는 게 붙어요. 14%의 세금에 지방세 1.4%에서 15.4%의 세금이 붙는데, 그거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따져보면 이 매매 차익 833만 원이 기점이에요. 이거보다 매매 차익 수익이 떨어진다 하면 미국에 직접 가서 사시는 게 낫고요. 요게 833만 원보다 매매 차익이 높아진다. 그러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를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따져봐야 되네. 따져봐야 되는데, 네.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ETF 같은 경우는, 게다가 미국 지수 추종 같은 경우는 진짜 장기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머 833만 원 받으려고 이 장사합니까? 그럼.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각자 상황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S&P ETF를 한다. 대신 또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ISA나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서 또 투자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거기 꽉꽉 채우고 따로 또 사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이용하시면 국내에 나와 있는 해외 지수 추종 ETF를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절세 측면에서.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인기인 게 있어요. 뭐요? 커버드 콜 그 뭐요? ETF. 뭐요? 커버드 콜. 커버드 콜. 커버드 콜은 월 배당금이 나와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ETF인데, 좋네요. 요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운용사에서 이런 종목들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꾸러미를 꾸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돈으로 주식 종목을 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이 종목으로 장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장사를 따로 해요. 콜옵션이 나와요. 콜옵션이 뭐냐면 분필이 있어요. 네. 요즘 이 녹색 분필이 품귀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수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격 변동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지금 가격은 10,000원이래요. 요거 하나에. 묘묘가 한 달 뒤에 이 분필을 나한테서 11,000원에 사고 싶다 그래요. 한 달 뒤에 11,000원에 그것을 사고 싶다, 내가. 사고 네.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한 달 뒤에 내가 살지 말지 결정할게. 그때 가서 결정할게. 예. 11,000원에 이 분필을 살지 말지. 예. 그 권리를 내가 묘묘한테 파는 거예요. 아. 그 권리 값이 따로 있어요. 어. 그 권리의 가격이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일단 프리미엄 주머니에 챙겨요. 어. 1,000원 받았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12,000원이 됐어요. 네. 그럼 묘묘는 이거 사야지. 1,000원 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럼 콜옵션을 행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9,000원이 됐어요. 아, 그러면 11,000원에 사기로 했던 약속 지키는 게 나아요? 안 지키는 게 안 나아요? 지키는 게 낫죠. 그러면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네, 대신 1,000원은 손해보겠죠. 나한테 프리미엄 1,000원 줬으니까. 그쵸. 운용사들이 이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쁘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소득을 투자자분들께 매월 분배금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종목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갖고 옵션 비즈니스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이득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재수 없으면 콜옵션을 행사할 만한 조건이 생겨서 오케이! 자, 나 콜옵션 행사할게. 묘묘가 그럴 수 있잖아. 네. 11,000원 사기로 했는데 13,000원, 14,000원 돼서 사야지. 행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 상승분이 생겼을 때는 그 상승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이 콜옵 됐으니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팔아야 될 물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운용사에서도 잘 따져보고 콜옵션 거래를 하겠지만 네. 100%그 예측을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더라도 난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그게 커버드 콜이에요. 아.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허.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ETF의 매력이 충분히 느껴지셨어요? 네. 자, 그러면 타이거 ETF의 다양한 섹터 ETF, 지수 추천 ETF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따져봐야 될 거 뭐예요? 운용 보수. 자, 그리고 괴리율 따져보시고 나의 투자 성향과 맞는다고 생각되시면 투자를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운용사마다 가격이 조금 달라요. 왜 달라요? 시작한 가격이 다르고 시작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S&P 500 추종 제품 ETF여도 시작한 시점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때 당시에 S&P 500 지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시작한 가격이 좀 차이가 나요. 네. 개수도 다르고.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가 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ETF는 어디 가서도 뻐드럭대실 수 있는 ETF 도사가 되신 겁니다. 와우. 나중에 기회 되면 다양한 ETF 구성 투자법과 포트폴리오 나누는 법, 그리고 특이 ETF의 장점과 단점도 제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넥스트 타임 베이비. 우와. 진짜 전문가 같아. 같은 종목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섹터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 하시는 방법이 경기 민감주. 맞죠? 아닌데요? 경기 민요라고 쓸 건데요? 아씨. 아닌데요? 주식시장에서 함부로 예측하지 말아요. 경기 민감주예요. 야, 내 지금 누굴래나. 자, 그리고 경기 민요. KO さすがはお兄様ね。当然の結果だ。 Continue Leader select Member select Order select Hello everyone. 헬로 티처. 주린이 보육교사 존마입니다. 반가워요. 고점에서 쇼미더 머니. 좋았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머시멜로우 실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심리학 실험이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들으시면. 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아이한테 한 명씩 실험실로 불러서 이 머시멜로우를 하나 줘요. 자, 근데 이 머시멜로우를 바로 먹지 않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머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머시멜로우를 하나 더 줄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험자가 나갔어요. 기다리지 않고 먹은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요. 자, 그 실험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시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 십수년이 지난 후에 자, 그 마시멜로우를 바로 먹은 아이와 바로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추적 결과를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바로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공해 있더라.
이 참을 줄 아는 아이들, 눈앞의 욕심에 눈이 멀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도 큰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더라. 자, 그러니까 눈앞의 욕심에 눈이 멀면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 실험이었어요. 어때요?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하죠? 자, 그래서 그 실험 결과로 나온 말이 만족지연 보상 효과였어요. 네. 자, 기다리면 보답이 온다. 더